자,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 하시죠? 예, 연일 세상이 시끌시끌 해가지고. 자, 지금 나스닥이랑 오늘 요 SOXL이랑 엔비디아 전망을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좀 전에 올려드렸고, 자, 우리 이제 테슬라 보겠습니다. 지금 이 키움증권 요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요게 맞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영상에서 오늘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방공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요르단 있고 이라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있고요. 이게 좀 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영상이 별로 뉴스에 영상이 별로 없죠. 뉴스에 영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도 뭐 특별히 이렇게 뉴스를 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규탄하는 성명을 낸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팩트 자체가 좀 모호하다 이런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 측에서도 뭐 군 대변인이 나와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뭐 공격을 했다 이런 뭐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고 예. 단지 이제 백악관 측에서 우리는 이제 아예 그냥 질려버렸다. 예. 저기 중동 저 사람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손 떼버리겠다. 그래서 뭐 괜히 뭐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했다가 괜히 뭐 무슨 이야기나 뭐 듣고 막 그런 거 싫다. 백악관이 정말 되게 얌체죠. 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24년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 느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자면 그 이제 9.11 테러 때도 이제 겪어봤고 그 이라크 전 때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방공망을 한번 실험을 그 테스트 이 실험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이스라엘 쪽은 그러니까 이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공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약간 영상을 좀 보니까 이란은 지금도 2차 대전 때처럼 따발총으로 예, 따발총으로 하늘에다 대고 막 이렇게 쏘면서 예, 그 대공포라고 하죠. 이렇게 포탄이나 큰 총알이 들어있는 것을 막 하늘에다 대고 쏘면서 그러니까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나 사드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미사일 방공망이 없고 그래서 이 방공망에 대한 어떻게 막나 하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핵시설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실험을 한번 해본 것 같고 어,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렇게 뭐 부자 나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라는 크고 전 국토를 다 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방어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음 이렇게 한번 때려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를 어떤 무기를 동원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러니까 진짜로 뭐 공격할 마음이었다면 우리 그 F-16에 달고 다니는
타우러스라고 이렇게 딱 쏘면은 애가 날개를 착 펼쳐가지고 뒤에서 이제 화염을 뿜어대면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예. 이런 미사일을 이제 쓰면은 이것도 아이언돔에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순항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보통 아이언돔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를 이렇게 레이더로 잡아갖고 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란의 방공망이 형편없다. 저 정도구나. 방공망을 저렇게 막는구나. 예. 이렇게 뭐 대공포 같은 걸로 이렇게 따발총으로 이렇게 쏘고 있는 이런 구시대적인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폭격을 할 수 있는 다음번 이제 진짜로 폭격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겠죠. 아, 이란 방공망은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뭐 미사일 같은 것은 뭐 3,000발이 있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겠지만 자신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뭐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나라에 다 이제 그냥 들통나 버린 거죠. 예. 사우디나 옆에 이제 이라크나 야 이란 형편없네 이렇게 이번 이란이 갑자기 발가벗겨진 거죠. 이번 그냥 그런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그 방어망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들통나 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분간은 약간 소강 상태로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냥 뭐 옆에 있는 뭐 레바논 헤즈볼라나 시리아에 있는 반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로켓포나 뭐 한두 발씩 쏘고 뭐 평상시 있었던 거 뭐 그런 거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딱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제 가자지구 여기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손 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집트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을 다 받아야 되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제 난민들을 다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작업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저기 이집트나 이제 저쪽으로 이제 뭐 큰 배 같은 거 태워가지고 레바논이나 뭐 이집트 같은 데로 해갖고 다른 나라들로 다 내쫓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그냥 편입을 해버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이제 사륙이 일어나겠죠. 가서 또 거기 탱커 몰고 가갖고. 근데 그런 사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은 수수방관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식량이나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이런 정말 잔인한 사륙이 일어나고 나는 상황에서도 이란 같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도와줄 나라는 오직 마지막 희망은 이란밖에 없어요. 근데 이란은 이제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란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약간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가자지구가 폭격을 당하고 했는데도 뭐 남의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란은 그냥 수수방관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기적인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가자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다. 자기네 지금 방어망이 이제 요번에 이렇게 들통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기네 국가의 운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그 핵 같은 거 쏠 뭐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히려 좀 잘 됐고, 그래서 일단 이런 사정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이런 어떤 것이 이제 그 분석이 되려면 주말 정도는 좀 지나가고 한 며칠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당장 닥쳤기 때문에 좀 당장 지금 분석들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가가 좀 이렇게 뭐랄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급락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내려오면 좀 반등하고 올라가면 좀 내리고 막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붙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중동 문제보다도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하면 하지 이 중동 문제 때문에 막 공포의 투매가 나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금요일마다 이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그냥 뭐 그 정도. 근데 이 중동 문제가 조금 이제 약간 좀 양념이 쳐졌고, 그러니까 뭐 보통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예. 대신에 이거보다도 방심하지 말고 다른 악재가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제 다른 악재 때문에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호재 때문에 이상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동 문제 쪽으로 그러니까 성동격서라고 하죠. 너무 이쪽으로 생각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쪽을 못 보게 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백악관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어떻게 뭐 미군을 막 가서 막 뭐 크게 뭐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예. 자,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뭐 막 이쪽 헤즈볼라랑 막 이쪽 막 우선은 막 가자 지구에 아마 대규모 공격을 아마 며칠 안에 그 아마 이제 이란은 이제 일단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란은 이제 제껴놓고 가자 지구를 마음 푹 놓고 예. 이란은 이제 공격을 못해요. 마음 푹 놓고 아마 전차를 대규모로 끌고 가서 아마 대규모 살상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들 다 이집트로 나가라. 그렇게 아마 다 이주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우리 이제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이제 테슬라는 이제 지금 2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4, 5, 6월 달.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의 전망 이게 좀 좋아져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인원을 10% 감축했잖아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밖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나가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가 별로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예, 공감. 이렇게 2020년부터 이제 제가 그때 처음에 주식을 살 때 2020년 그때 5월 달에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테슬라가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막 계속해서 방송에서 야, 제가 고속도로 나갔는데 테슬라를 봤어요. 마트에 갔는데 테슬라를 봤어요. 와, 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막 하루가 다르게.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요즘 와서 보면은 좀 늘다가 왜 별로 안 늘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이제 저 다니는 운동 다니는 뭐 수영장 큰 주차장이나 어디 가도 있기는 있는데 맨날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1분기 38만 대 나왔는데 이제 2분기 전망 4, 5, 6월 달에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서 48만 대로 다시 원상 복귀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2월 달에 뭐 중국에 춘절이 있었다. 이게 다 핑계죠. 결국에 보면은. 그냥 수요가 감소해서 생산 조절을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4, 5, 6월 달에서 6월 말에 그러니까 7월 1일 정도에 2분기 생산량, 인도량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궁금증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음표.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는 이제 12월에 이제 그 안 좋았고 실적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그래서 1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2분기 실적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냐면 펀더멘탈의 이 개선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뭐 쇼킹한 뉴스, 아주 뭐 쇼킹한 호재가 요번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FSD와 로보택시 뉴스가 이렇게까지 힘을 발휘할 수 없나? 이 정도면은 사실 로보택시 언베일 하면은 이것은 한 적어도 $100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예. 야, 근데 이렇게까지 힘을 발휘할 수 없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에 개선되는 모습에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뭐랄까 이런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지금 이제 7월 달까지 밀린 것 같아요. 이 펀더멘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되는 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는 분명히 이제 매출 감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가이던스를 이번에 넷플릭스 보셨죠? 갑자기 가이던스를 말을 안 해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6% 지금 마이너스 6%인데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숨긴다라는 것은 회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이번 실적 발표 말할 때 가이던스를 또 말을 안 할지. 예. 다음 분기에는 그러니까 저번에 춘절이 있어서 좀 그랬고요. 이번 분기에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테슬라를 보면서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레거시 기업들하고 좀 그동안 행태들하고 좀 달랐다. 그게 뭐냐면 모델 3와 모델 Y의 부품 공유도가 70%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이런 거죠. 레거시 기업들은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실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뭐랄까 되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 뭐 겉멋 그런 거 빼고 그래서 모델 3도 지금 근데 새로 나온 모델 3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너무 겉멋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중 접합 유리는 왜 쓰는 것이며 그 안에 그 뭐야 무슨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멋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장 앞에다 텐트 치고 회사 사장이 간이 침대 갖다 놓고 회사에서 잠자면서 일을 하고 이런 헝그리 정신 이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제 멋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중접합 유리 같은 거 그런 거 쓰지 말고 사실 여러분들이 뭐 타고 다니시는 차 이제 뭐 어떤 차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이중접합 유리 쓰지 않고도 풍절음 없이 차 잘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3하고 Y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품 공유도는 70%였다가 아니 그러니까 70%인데다가 거기다가 차량 가격 인상은 막 하고 그러니 뭐 매출하고 막 마진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막 밤을 새워서 막 주말도 없이 막 상하이 공장은 계속 캐파를 올리고 근데 지금 텍사스 공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공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장 캐파는 있는데 수요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을 자르는 건데 과거에도 직원을 자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감원하지만 생산직 직원을 자르는 건 아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번 감원 대상은 생산직 직원은 제외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런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수요 자체가 너무 심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분기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을 부리고 만든 모델 3 하이랜드의 마진 그러니까 과거 모델 3와 지금 하이랜드 가격 차는 크지 않고요. 그게 궁금해요. 과거 모델 3가 한 대 팔았을 때 그 당시 6천만 원 막 이렇게 막 팔았단 말이에요. 막. 근데 들어간 재료비는 얼마 안 됐겠죠. 과거 모델 3와 Y는 기가 막혔어요. 서로 부품 공유 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딱 부품 공유가 깨져버렸죠. 뭐 지금도 조금 이제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참 그 정말 막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 갖고 그냥 진짜 무진장 팔아댔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 때는. 근데 자꾸 뭘 가미하고 막 이렇게 하다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지금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아킬러스건은 배터리 데이 때 계획을 세웠던 이 반값 배터리를 이 달성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의 이 차별성. 그러니까 이 반값 배터리를 가져야지만 이걸로 세미 트럭도 만들고 심지어는 전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반값 배터리를 가져야지만 저걸로 저렴한 모델 2도 만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반값 배터리가 없으니까 자체적인 배터리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BYD한테 LFP 배터리 이런 것도 써야 되고 참 이건 일종의 굴욕이에요 이거. 뭐 좀 뭐 싸긴 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반값 배터리가 딱 있다 그러면은 중국 회사들이 아무리 덤벼도 정말 상대에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이렇게 실리콘 털 이렇게 달린 그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야심차게 반값 배터리를 만들겠다. 반값까지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임원이 지금 요번에 잘렸죠. 그 배터리 데이 나왔던 임원이. 이 반값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있다면은 정말 이거 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차 마진도 훨씬 더 늘릴 수 있고 이게 이제 배터리가 반값이다.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막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지금 아직도 아래쪽에 좀 룸이 좀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재가 가해지면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게 또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안 좋은 분위기에는 정말 이게 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는 이상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 내려갔으면 절대 뭐 이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뭐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악재가 그만 나오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이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뀔 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레토릭이 탁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만 너무 몰입해 있지 말고요. 갑자기 레토릭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을 너무 이렇게 쫙 받으려고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